공난숙은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며 외면하고 너네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해. 라며 짜증을 내면서도 사실 그녀는 모든 소문이 자기 목을 조여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가장 먼저 무너져 들어온 건 진세훈이었습니다. 세훈은 거의 울다시피 난숙의 앞에 무릎을 꿇었죠. 장모님, 이제 장모님밖에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세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절박했어요. 세상 사람들, 회사 사람들, 심지어 가족까지도 자신을 외면한다는 말에 난숙은 잠깐 흔들리는 듯 했지만 곧바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거야? 난숙은 그를 살려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살려주되 공짜로는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이었어요. 세훈이 한 번 더 매달리자 난숙은 결국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 몰라. 너네들 일은 너네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한 세훈이 비틀거리며 나가자 난숙은 혼잣말처럼 씹어뱉었죠. 진태석 그 개자식 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니. 그때부터였습니다. 난숙의 눈빛이 바뀐 건 난숙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낮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일하네라 웃으면서 판을 본다. 정말 내 쪽으로 넘어온 걸까? 한혜라는 조용히 상황을 관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선악의 판단이 아니었어요. 누가 이기는지 그리고 누가 자기 편으로 넘어오는지 그게 전부였죠. 정원이 차정원과 회의 중에 주하늘을 박살냈다고 누군가 보고하자 한혜라는 웃었습니다. 웃음인데도 서늘했어요. 알았어. 계속 지켜봐. 그 순간 혜라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계산이 떠올랐습니다. 차정원 정말 내 쪽으로 넘어온 걸까? 혜라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죠. 정원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 말은 보호가 아니라 소유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이 진태석의 집, 이상한 감동이 시작된다. 한편 진태석의 서재. 그는 차정원을 바라보며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방금 기분이 참 이상해. 그의 옆에 있던 한혜라가 물었죠. 뭐가? 진태석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원이는 내가 못하는 걸 했어. 혜라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자신을 해치려 했던 당신을 위해 대신 독약을 마시다니. 진태석은 그걸 감동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 감동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의 변형이었습니다.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아이라는 확신. 딸이니까. 자식은 부모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혜라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목숨 걸 의무 없고. 진태석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죠. 목숨까지 걸고 싶은 자식은 따로 있지. 세미 같은. 그 말에 혜라는 잠깐 멈칫합니다. 그리고 아주 얇게 질투가 스칩니다. 당신 요즘 정원이 보는 눈이 달라졌어. 반은 다행인데 반은 질투나. 진태석은 대답 대신 웃었어요. 그 웃음은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칼을 고르는 중이야. 삼돈이 폭탄이 된다. 공난숙의 스위스 계좌 절반. 그날 밤 진짜 폭발은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한혜라가 급하게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엔 이미 난숙이 있었죠. 혜라는 난숙을 보자마자 직격으로 물었습니다. 진태석 스위스 계좌 절반. 내가 가져온 거 맞지? 난숙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아니라니까. 혜라가 더 몰아붙이자 난숙은 결국 털어놓듯 말해버려요. 훔친 거 아니야. 그냥 반 뚝 떼서 내가 가져온 거야. 혜라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 돈 불법 자금이야. 밝혀지면 너도 끝장이야. 난숙은 오히려 신나 보였습니다. 새고랑? 은팔찌지. 야, 이거 요즘 금값 장난 아니야. 재테크 된다니까? 혜라가 소리치죠. 헛소리 집어치고 당장 토해내. 그런데 난숙은 딱 잘라 말합니다. 싫어. 한 번 먹은 돈은 절대 못 토해. 그게 내 돈장사 철칙이야. 그 순간 혜라가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잔인한 질문. 그럼 주하늘보다 그게 더 소중해? 공기가 얼어붙어요. 난숙은 잠깐 흔들리는 척하더니 비틀린 웃음을 짓습니다.
하늘이냐 돈이냐 또 그거냐? 난 돈. 돈을 택해. 해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죠. 공난숙은 절대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을 지키기 위해 돈을 무기로 쓴다. 그래서 해라는 돌아섰습니다. 그래. 그럼 바로 주하늘한테 알려야겠네. 난숙의 얼굴이 하얘져요. 야, 하늘아야. 하늘이 알면 난리 난다고. 난숙은 욕하면서도 결국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아, 어떡하면 좋아. 찜찜해. 그래도 돈이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늦었습니다. 사다음 회차 예고급 엔딩 주하늘이 듣는다. 한혜라는 정말로 주하늘에게 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에요. 해라는 지금 하늘을 흔들어야 정원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주하늘이 서류를 보고 천천히 고개를 들죠. 공난숙이 그 돈을 가져갔다고요? 해라는 아주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사람은 말했어요. 해라는 공난숙의 목소리를 흉내내듯 또렷하게 덧붙입니다. 난 돈을 택해. 주하늘의 눈빛이 바뀝니다. 그 표정은 실망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확인. 확신에 가까운 차가움. 주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움직일 차례네요. 그 순간 멀리서 전화가 울려요. 발신자 이름은 진세훈. 주하늘은 잠깐 망설이다 전화를 받습니다. 말해요. 진세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습니다. 부회장님, 저 진태석이 저를 버리려고 합니다. 저 진짜 죽습니다. 주하늘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죽기 싫으면 살아남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이번엔 누굴 팔 건데요? 전화기 너머에서 진세훈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리며 화면이 암전. 그날 밤 공난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돌리면서도 손끝은 계속 떨렸어요. 한혜라가 주하늘한테 말하겠다 하고 나간 뒤부터 집 안 공기가 똑같은데도 숨이 막혔죠. 아, 찜찜해. 찜찜해. 공난숙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돈을 택했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녀가 진짜로 두려운 건 따로였어요. 주하늘이 날 버리면 난 끝이야. 아들한테 버림받는 순간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초인종도 없이 현관문이 열립니다. 구실장이 막아보려다 밀려나고 그 뒤로 주하늘이 들어서죠. 정장 자락이 바람처럼 스치는데 눈빛은 얼음이었어요. 공난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일부러 웃어버립니다. 어머, 우리 하늘이 왔어? 무슨 일로? 주하늘이 말을 끊습니다. 스위스 계좌요. 한 단어. 공난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요. 그게 무슨? 주하늘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줍니다. 송금 내역 캡처, 계좌 일부, 날짜, 시간. 절반이 빠져나간 흔적. 이거 당신이 했죠? 공난숙은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해라가 말했구나.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주하늘의 태도였어요. 화내지 않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아요. 그게 더 무서워요. 정말 끝낼 사람은 감정을 쓰지 않거든요. 공난숙이 억지로 턱을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그런데 뭐? 반뚝 떼서 내가 가져왔어. 주하늘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왜요? 공난숙은 웃으면서도 목소리가 갈라져요. 왜긴 왜야. 돈이 있어야 싸우지. 너도 알잖아. 진태석한테서 뺏어온 돈인데 내가 좀 쓰면 어때? 주하늘이 한 발 다가옵니다. 그 순간 공난숙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요. 주하늘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그 돈 불법 자금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당신도 공범이에요. 공난숙은 입술을 깨물어요. 자존심으로 버티려 했는데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젖습니다. 야, 넌 내 아들이잖아. 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공난숙 자신도 놀랍니다. 아들이란 단어를 무기로 꺼냈다는 걸요. 주하늘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들 말 좀 들어요. 그가 차갑게 덧붙이죠. 토해내요. 지금. 공난숙이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젓습니다. 싫어. 한 번 먹은 돈은 절대 못 토해. 그게 내 철칙이야.
그 순간 주하늘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집니다. 화가 아니라 결정. 그럼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네요. 공난숙의 눈이 커집니다. 뭐야? 주하늘이 조용히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처리하죠. 압수수색, 계좌 추적, 당신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게. 공난숙이 소리칩니다. 미쳤어. 내가 내 엄마야. 주하늘이 아주 가까이 다가와서 공난숙을 똑바로 내려다봅니다. 엄마라면 엄마답게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 경고를 박습니다. 내 사람 건드리면 당신부터 무너져요. 공난숙은 그 말에서 핵심을 읽어요. 내 사람 그건 단순히 차정원이나 한혜라가 아니에요. 주하늘이 지키려는 자기 판 전체. 공난숙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나 지금 협상하는 상대가 아들이 아니라 회장 주하늘이구나. 그 순간 구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옵니다. 회장님, 진세훈이 연락이. 주하늘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바꿔요. 전화기 너머 진세훈의 목소리가 거의 찢어져요. 부회장님, 저 진태석이 저를 버리려고 합니다. 저 정말 죽습니다. 주하늘이 담담하게 묻습니다. 그래서요. 진세훈이 떨리는 숨을 삼킵니다. 제가 카드가 있습니다. 제가 진태석을 치는데 필요한 카드요. 주하늘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갑니다. 좋아요. 그럼 거래하죠. 공난숙이 옆에서 비명을 지르듯 말합니다. 야, 너 지금 진세훈 살려주려고 하는 거야. 주하늘은 공난숙을 보지도 않고 말합니다.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주하늘은 차갑게 한마디. 쓰는 거죠. 공난숙은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아들이랑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그 순간 공난숙은 깨닫습니다. 나랑 한혜라랑 진태석이랑 다 같은 종족이구나. PART 이 진세훈의 카드 친자 유전자 조영란 불륜선이 폭탄으로 열린다. 주하늘은 곧바로 비공개 장소를 잡습니다. 호텔도 회사도 아니에요. 도심 외곽의 조용한 법률자문 사무실. 감시를 피하려고 일부러 CCTV가 적은 건물, 출입 기록이 남지 않는 동선. 진세훈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들어옵니다. 예전엔 후계자처럼 당당하던 사람이 지금은 초췌한 얼굴로 손을 떨고 있었죠. 주하늘이 먼저 말합니다. 카드가 뭐죠? 진세훈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다가 결국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유전자 검사 관련 자료입니다. 공난숙이 옆에서 콧방귀를 낍니다. 또 그 얘기냐? 너 친자 아니라고 떠드는 거? 진세훈은 눈을 번뜩이며 공난숙을 봅니다. 그게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난숙도 순간 멈칫해요. 장난칠 때의 공난숙이 아니라 촉이 섰을 때의 공난숙 표정이 됩니다. 주하늘은 표정 없이 서류를 넘깁니다. 진세훈이 말을 잇죠. 저만이 아니에요. 세미도 그리고 차정원도 다 피가 섞인 구조가 아닙니다. 공난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뭐? 진세훈은 이를 악물어요. 제 친모 조영란 요양원에 꾸준히 찾아온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10년 넘게요. 공난숙이 소리 죽여 웃습니다. 오호라 이거 재밌네. 진세훈이 눈을 감았다 뜨며 말합니다. 그 남자가 제 아버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하늘의 손끝이 잠깐 멈춥니다. 그건 흔들림이 아니라 계산이 더 깊어지는 신호. 공난숙이 탁자를 툭 치며 말합니다. 그래, 그래서? 그 남자 찾으면 되겠네. 진세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미 실마리 있습니다. 장례식에도 왔고 담당 간병인이 얼굴도 기억합니다. 주하늘이 말하죠. 원하는 게 뭔데요? 진세훈은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공난숙이 웃습니다. 살려달라면서 조건이 있겠지? 진세훈이 주하늘을 똑바로 봅니다. 진태석이 저를 버리면 전 끝입니다. 하지만 제가 피해 진실을 공개하면 진태석은 끝이에요. 주하늘이 아주 짧게 묻습니다. 공개하고 싶어요? 진세훈은 대답이 늦습니다. 그 지점이 포인트예요. 공개하면 진태석은 무너지지만 진세훈도 후계자가 아니라 가짜가 되는 순간이니까요.
그래서 진세우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공개는 마지막입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움직일 수 있게 시간을 주세요. 공난숙이 비웃습니다. 시간 달라는 놈 치고 쓸모 있는 놈 못 봤는데. 진세우는 이를 악물고 덧붙입니다. 저 진태석의 스위스 계좌 비번 일부를 압니다. 공난숙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뭐? 주하늘은 그 반응을 보고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그래서 공난숙이 절반을 가져갈 수 있었군요. 공난숙이 입술을 씹습니다. 야, 그건 어쩌다. 주하늘이 끊어요. 지금은 변명할 때가 아니에요. 진세우는 빠르게 말합니다. 제가 나머지도 열 수 있습니다. 대신 제가 원하는 건 후계 경쟁에서 완전히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공난숙이 킥킥대며 말하죠. 후계? 지금 너 꼴에 후계가 어딨어. 진세훈이 눈을 부릅뜹니다. 제가 후계면 너희는 다 끝이에요. 그 말이 과장처럼 들리는데 오히려 그 과장이 진세훈의 진심이라 무섭습니다. 주하늘은 결론을 내립니다. 좋아요. 조건. 진세훈의 눈이 흔들립니다. 주하늘이 말합니다. 조영란 관련 남자 신원부터 확정. 그 다음 유전자 재검, 법적 효력 가능한 방식으로 다시 뜹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은 우리가 잡아요. 공난숙이 웃으며 끼어듭니다. 우리가 잡는 기자회견이라 하하, 사람 하나 매장시키는 쇼구만. 주하늘이 공난숙을 바라봅니다. 공난숙, 당신은 그 쇼에 필요한 얼굴이에요. 공난숙이 잠깐 말문이 막혀요.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필요한 얼굴이라는 말에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때 주하늘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집니다. 대신 진세훈. 네. 당신이 우리 쪽이 되는 순간부터 당신은 진태석에게 죽은 사람입니다. 진세훈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빛이 떨려요. 이제 그의 인생은 단 하나입니다. 배신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침묵으로 죽을 것인가. PART 3차 정원 독약 사건을 역으로 이용한다. 진태석을 휘감는 함정. 같은 시간 차정원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독약 사건 이후 몸은 회복 중인데 표정은 오히려 평온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차정원은 피해자다. 아니에요. 차정원은 지금 피해자 가면을 쓰고 가장 위험한 칼을 갈고 있는 중입니다. 한혜라가 병실로 들어와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정원아, 넌 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니? 차정원은 산소호흡기 냄새를 맡으며 아주 천천히 웃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 하잖아요. 한혜라가 멈칫합니다. 뭐? 차정원은 눈을 들어 혜라를 봅니다. 진태석이요. 자기 때문에 누가 죽을 뻔해야 감동을 느끼는 인간이잖아요. 한혜라의 얼굴이 굳습니다. 정원이 지금 진태석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차정원이 말을 이어요. 독약을 마신 내가 충성으로 보이면 그 인간은 나를 후계 카드로 더 강하게 밀겠죠. 그리고 그 순간 그 인간은 한 가지를 확신해요. 뭐를? 차정원은 한 글자씩 또박또박. 내가 주하늘을 칠 수 있다고. 한혜라는 숨을 삼킵니다. 정원아, 위험해. 차정원은 고개를 젓습니다. 위험해야 그 인간이 믿어요. 안 위험하면 의심하니까. 그때 차정원은 침대 옆 테이블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냅니다. 보호자도 모르게 숨겨둔 장치. 이거 그날 대화 일부예요. 한혜라가 놀랍니다. 언제? 차정원은 담담합니다. 독약 마시기 전후로 말이 많았잖아요. 사람들이 흥분하면 진심을 흘려요. 한혜라의 눈빛이 바뀝니다. 이제 혜라는 차정원이 단순히 딸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냉정한 사냥꾼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차정원은 한혜라를 향해 말합니다. 진태석이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진태석 편인 척이요. 근데 엄마. 응. 차정원의 눈이 차갑게 식습니다. 그 인간이 나를 칼잡이로 쓰는 순간 그 칼은 그 인간 목에 꽂힐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병실 문이 열립니다. 주하늘이 들어오죠. 정원은 눈을 내리깔고 일부러 약한 척합니다. 하늘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주하늘은 정원의 표정을 읽습니다. 약한 척하는 얼굴, 그 안쪽에 살아있는 불꽃. 주하늘은 조용히 말합니다. 정원씨, 계획은 계획대로 가요.
한혜라가 두 사람 사이를 보며 묘하게 웃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한 팀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주하늘 권력의 판을 끝내려는 사람, 한혜라 판을 가져가려는 사람, 차정원 판 자체를 불태우려는 사람. 그리고 그때 주하늘이 말합니다. 기자회견 날짜 잡았습니다. 차정원이 눈을 듭니다. 진태석이 나올까요? 주하늘이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나옵니다. 차정원이 입꼬리를 올립니다. 그럼 저도 나갈게요. 한혜라가 놀랍니다. 너 아직 회복도. 차정원은 한혜라를 똑바로 봅니다. 엄마가 날 후계자로 세우려면 사람들 앞에서 살아남는 장면이 필요하잖아요. 그 말에 한혜라는 웃어버립니다. 잔인하게 만족스럽게. 그래 미쳤다. 근데 그 미침이 필요해. 그리고 엔딩. 카메라가 밖으로 빠지면서 병원 복도 끝 TV 화면에서 뉴스 속보가 뜹니다. 건양그룹 내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 예고 후계 구도 관련 중대 발표. 그 순간 어딘가에서 진태석이 뉴스를 보고 웃습니다. 그래 다들 내 판 위에서 춤추는구나. 하지만 그 웃음은 곧 멈춥니다. 비서가 귓속말하죠. 회장님 진세훈이 사라졌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집니다. 뭐? 다음화 예고 피와 돈과 후계가 한날 한시에 폭발한다.